재연해본 돈 전달. 재연을 해봤어요. 저 장면에서 양측 간 두 사람 간에 김용대, 유동규의 직접적인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. 법정이에요. 돈을 전달한 상황을 두고 김용과 유동규가 직접 설전을 벌였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어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돈을 줬다라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이 직접 따졌어요. 내가 돈을 언제 달라고 했냐? 2020년 8, 9월경으로 기억한다고? 본인이 그때까지 돈 받은 거 아니냐라고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.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직접 항의했어요.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냐? 내가 고발할 거였으면 그때 써놨다. 내가 고발 안 하려고 내가 그때 같이 묻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발하게 돼서 기억을 못 하는 건데 미리 고발할 거였으면 그때 써놨을 거다 라고 또 같이 설전을 벌였어요. 내가 돈 받았다고 하는데 묘사가 틀리다. 내가 주머니에 손 넣고 돈 가져갔다고 하지 않았냐. 그러자 유동규 본부장이 주머니에 손 넣은 채 겨드랑이에 끼고 가져가시지 않았냐 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도 설전이 있었습니다. 주머니에 손 넣고 돈을 어떻게 가져가냐 라는 김용, 겨드랑이에 끼고 가져갔다 라는 유동규. 치열해요. 자, 김용 돈 줬다는 현장 가보지도 않고 경기도청 인근 도로 이거 네이버 지도로 본 거 아니냐 라고 완전히 의심을 하는 바람. 네이버 지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. 그러자 우측공원에서 함께 담배 피며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냐. 같이 담배 하지 않았냐. 결국 재판장이 나서서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. 김용 부원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 변호인이 말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재판장이 워워를 시전했습니다.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왔습니다. 네네. 두 사람이 직접 싸우기도 하네요. 그래서 이게 흔한 거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제 형사재판은 꽃이 증인신문인데 증인신문할 때 피고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증인한테 이제 신문을 갖다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변호인이 모든 상황을 그때 경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주 뭐 세밀한 거나 그런 거 있을 때는 피고인이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법정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기사를 갖다 보니까 아예 변호인 제껴놓고 김용 부원장이 나서가지고 유동규 씨하고 한판 붙었다 이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그만큼 김용 씨가 다급했다, 마음이 급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뭐냐면은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들었다. 이거는 사실이에요. 이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하고 그게 이제 이모 이사 그다음에 이제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유동규한테까지는 그 돈이 갔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인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김용한테 넘어갔느냐, 김용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느냐 여기가 지금 끊겨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김용 부원장이 2021년 11월, 12월에 그 굉장히 바쁘고 그런 그 대선 그 막 그 치열한 그 시점에 정민용 변호사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었던 핵심적인 사람이었던 유동규와 같이 그 사업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만났다는 이야기죠. 그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김용 부원장이 물론 이거는 정민용 변호사 이야기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00% 힘을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이상하다, 의심스럽다 하는 정황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김용 측에서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. 그렇군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 제가 이제 사건을 해보면 돈 받은 사람이 돈 받았다라고 메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니까. 돈 준 사람들은 가끔씩 기록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 준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수첩을 아예 찢어요. 그래가지고 잊으려고 해요. 나중에 이제 돈을 준 것도 범죄가 되니까.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사실 뭐 판사들이 계속 형사 재판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럴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정혁진 변호사님. 네네. 제가 그 두 사람의 어떤 설전 장면 중에 가장 좀 눈여겨서 봤던 게 그거잖아요. 김용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라고 묘사하지 않았냐. 그러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받아가냐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은 주머니에 손 놓고 겨드랑이에 끼고 가져가지 않았냐라는 건데 이러고 이제
요로 갔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내가 주머니에 손 넣고 어떻게 돈을 받냐. 그럼 법원 판사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주장 중에 어떤 걸 좀 더 타당하게 받아들일까요? 이걸 타당하게 받아들일까요? 아니면 아니 이러고 어떻게 돈을 받냐. 이걸 타당하게 받아들일까요?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용 부원장 변호인 측에서 요거다. 왜냐하면 아니 돈을 손으로 들고 가는 게 맞지. 이거를 다른 그러니까 돈은 손으로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일반적으로. 그런데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라고 그랬어요. 예.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들고 가느냐?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겨드랑이가 나올 줄 몰랐겠군요.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때 김용이 막 1억인지 뭐 몇 억인지 1억이었겠죠. 그걸 갖다가 여기 끼고 가는 게 너무 웃기게 봤던 거죠. 그래서 1억이면 아주 큰 돈이긴 한데 2억 원 쇼핑백. 네네. 그 1억이면 큰 돈이긴 한데 그게 그 부피가 얼마 되냐면요. 5만 원짜리 100장이면 500만 원이잖아요. 예. 신권이면 요만하거든요. 1억이군요, 당신은 1억. 이거를 갖다가 20장 만들면 한 이만해져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시는 드링크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아마 1억이면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. 그러니까 유동규는 돈을 줬더니 그걸 좋다고 여기 끼고 이렇게 가더라. 그게 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김용 부원장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갔더라고 이야기를 갖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판사가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변론의 전 취지라는 게 있거든요. 판사가 이렇게 쭉 보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판단을 갖다 내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저게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네.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래서 인정이 되면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아지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.